안녕하세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 컨테이너 플랫폼 PL 이민규 매니저입니다. 엣지 있게 파스타 엣지를 주제로 컨테이너 플랫폼 발표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그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요. 자, 먼저 배포 방식입니다. 파스타 5.5 세미니에서는 컨테이너 플랫폼의 배포 방식이 총 3가지로 늘어났습니다. 기존과 같이 카스 서비스 형태로 배포되는 방식에서 쿠브 스프레이를 통한 단독 배포, 그리고 그 엣지 컴퓨팅에 기반한 엣지 배포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과 같다고 말씀드린 카스 서비스 배포도 그 포탈에서의 사용 방법만 같을 뿐이지 내부적인 배포 방식은 변경되었습니다. 뒤에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배포 방식의 변경에 따른 컨테이너화입니다. 왼쪽이 파스타 5.0 컨테이너 플랫폼의 배포 형상이고, 오른쪽이 파스타 5.5의 그 컨테이너 플랫폼 배포 형상입니다. 기존 파스타 5.0에서의 컨테이너 플랫폼은 쿠버네티스를 배포하기 위해 CFCR을 포함한 보시 릴리즈로만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서비스 사용을 위해 10종류의 인스턴스가 모두 VM으로 배포되었는데요. 파스타 5.5 세미니에서는 컨테이너 플랫폼은 3개의 VM으로만 그 생성을 하고요. 그 마스터와 워커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그 단독 배포 방식으로 별도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세미니를 위한 브로커와 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포탈, API 등은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로 쿠버네티스 환경에 배포됩니다. 파스타 5.5에서 보시면 그 전체적인 인스턴스 수가 과거 파스타 5.0에 비해 늘어났는데요. 컨테이너 이미지 중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그 플랫폼 API 등 4개의 이미지는 그 이번에 단독 배포, 엣지 배포로 개발되면서 신규 배포된 그 API들입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3가지 배포 방식에 대해서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스 서비스 배포입니다. 파스타 5.5 카스 서비스 배포 방식은 기존 파스타 5.0 카스 서비스 인증 방식과 최종 배포되어 보여지는 UI는 동일하나 그 배포 방식은 단독 배포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시를 이용하여 쿠버네티스를 그 클러스터에 배치하고 관리하는 솔루션인 그 CFCR을 이용하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파스타 5.5 세미니에서는 쿠브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설치한 후에 그 위에 컨테이너로 배포된 서비스 브로커를 통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파스타 UA의 인증을 통해 쿠버네티스 대시보드에 접근하여 클러스터를 관리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네, 카스 서비스 배포의 아키텍처입니다. 왼쪽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영역이고 오른쪽이 보시로 배포된 미들웨어 영역입니다.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영역에 배포되는 그 4가지 이미지는 그 보시 배포 릴리즈의 이미지 레파지토리에 저장되는 그 이미지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되어 관리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단독 배포입니다. 근데 단독이란 뭘까요? 지금 IT 업계에서는 스탠드얼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네,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설치하거나 운영될 수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컨테이너 플랫폼 단독 배포는 말 그대로 단독으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파스타의 서비스 형태로만 배포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파스타가 없이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말인데요. 파스타 5.5 세미니에서는 파스타 설치 없이 단독 배포 방식을 이용해서 파스타에서 제공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쿠버네티스 당연한 말이겠지만 단독 배포로 설치되는 쿠버네티스는 기본적인 운영 서비스 항목인 인그레스나 스토리지 그리고 이미지 레포지토리 등을 포함하여 배포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클라우드 환경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다음은 컨테이너 플랫폼 단독 배포의 구성인데요. 컨테이너 플랫폼 단독 배포는 앤서블 기반의 자동 배포 툴인 쿠브스프레이를 통해 쿠버네티스를 설치하고 클러스터를 생성하며 생성된 클러스터의 접근 인증 정보를 기반으로 보시 릴리즈를 배포합니다. 보시 릴리즈는 데이터베이스, 이미지 레파지토리 등의 미들 환경을 제공하고 이렇게 구성된 환경하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커 컨테이너로 제공되는 사용자 포탈, 운영자 포탈 환경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하여 사용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네, 다음은 단독 배포의 아키텍처입니다. 앞에서 보신 카스 서비스 배포의 아키텍처와 동일합니다. 왼쪽이 쿠버네티스 영역이고 오른쪽이 보시로 배포되는 미드웨어 영역입니다. 컨테이너 플랫폼 서비스를 위해 개발한 API와 포탈 등의 이미지는 보시를 통해 배포된 이미지 레파지토리에 미리 저장되고 이곳에 저장된 이미지를 통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컨테이너로 배포되어 클러스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엣지 배포입니다. 엣지 배포 이전에 우리가 왜 엣지 배포를 선택했어야 하는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엣지 컴퓨팅과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탄생한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온라인상에서 오가는 데이터 양이 급증했고 동시에 대개 컴퓨터에 국한됐던 단말기가 스마트폰, 웨어러블, 스마트홈 센서 등으로 확장되고 그 크기도 점차 작아지고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 처리 저장 작업은 기기 외부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별도의 장치로 아웃소싱 되기에 이르렀고요. 그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 개념입니다. 반면 엣지 컴퓨팅은 과거 클라우드에 위임했던 작업의 대부분을 엣지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그 단계에서 한 단계 추려진 상위 작업은 다시 클라우드로 전달되고 이때 엣지는 당연히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보다 물리적으로 단말기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엣지 컴퓨팅의 장점을 보자면 일단 엣지 컴퓨팅이 도입되면 클라우드에 걸리는 데이터 부하가 대폭 줄어듭니다. 단말기에서 모든 데이터를 곧바로 중앙 클라우드와 주고받을 때보다 데이터 부하량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 보안 장치 등 비디오 센서에서 보내지는 자료가 늘어나고 화질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존 대역폭상으로는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 엣지 컴퓨팅 체계에선 데이터를 엣지에서 클라우드로 보낼 때 프라이버시 정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네트워크, 클라우드 오류, DOS 공격 등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때에도 엣지 컴퓨팅에선 가까운 엣지 플랫폼에서 임시 처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안 수준이 한층 더 강화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데이터의 부하 감소, 보안, 장애 대응 측면에서 엣지 컴퓨팅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트너에서는 오늘날 데이터의 91%가 중앙 집중식 데이터 센터에서 생성 및 처리되지만 2022년에는 전체 데이터의 약 75%가 엣지 쪽에서 분석 및 조치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엣지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파스타 세미니에서는 대체 엣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인데요. 대표적인 엣지 플랫폼 두 개를 기능적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큐브 엣지와 K3S입니다. 먼저 배포 영역을 살펴보면 큐브 엣지는 클라우드 영역에
그 마스터 노드, 엣지 영역의 워커 노드를 배포하고 K3S는 엣지 영역의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를 모두 배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큐브 엣지는 완전 분산된 배포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K3S는 별도의 경량화한 클러스터를 추가해서 배포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K3S는 경량화를 위해서 도커 대신 컨테이너 D를 사용하고 etcd를 SQLite로 대체하는 등의 처리를 하였지만 리소스 문제 등으로 디바이스 엣지 쪽에서는 부적합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큐브 엣지는 K3S와 S에서 지원하지 않는 클라우드 엣지 콜라보레이션, 오프라인 모드, 다양한 프로토콜의 장치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확장성과 리소스 소비 측면에서 K3S보다 앞선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타 5.5 세미니 컨테이너 플랫폼에서는 큐브 엣지를 컨테이너 플랫폼의 엣지 플랫폼으로 선택했습니다. 잠시 큐브 엣지의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그 큐브 엣지는 쿠버네티스의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엣지 호스트로 확장하기 위한 엣지 컴퓨팅 플랫폼이고 CNCF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로서 배포되는 클라우드 코어, 엣지 코어는 모두 오픈소스입니다. 또한 클라우드와 연결이 끊어져도 엣지는 동작 가능한 오프라인 모드가 지원되고 우분투, 센토OS 공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버전 1.18.6까지 지원하는 엣지의 현재 버전은 1.4인데요. 버전 1.4는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플랫폼의 엣지 배포에 현재 적용된 버전입니다. 네, 엣지 배포의 구성입니다. 엣지 클러스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쿠버네티스 형상이 필요합니다. 쿠브 ADM을 통해 쿠버네티스를 설치하고 마스터 노드에는 클라우드 코어, 엣지 사이드에는 엣지 코어를 설치하여 엣지 클러스터를 구성합니다. 보시 릴리즈로는 데이터베이스, 이미지 레파지토리 등 미드레어 환경을 제공하고요. 이렇게 배포된 구성 환경 하에서 엣지 클러스터를 운영하기 위해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로 제공되는 사용자 포탈, 운영자 포탈 환경을 엣지 클러스터에 배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엣지 배포의 아키텍처입니다. 왼쪽이 엣지 클러스터 영역이고 오른쪽이 보시로 배포되는 미드레이어 영역입니다. 클러스터 운영을 위해 미리 개발한 API와 포탈 등의 이미지는 보시를 통해 배포된 이미지 레파지토리를 통해 사전에 저장되고 이곳에 저장된 이미지를 통해 엣지 클러스터의 클라우드 코어에 4개의 컨테이너로 배포되어 클러스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엣지 배포의 배포 흐름도입니다. 엣지 배포가 약간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한 단계 차이인데 흐름도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 ADM을 통해 쿠버네티스를 설치하고 설치된 쿠버네티스 형상에 쿠버 엣지를 배포하면 엣지 클러스터 형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시 릴리즈로는 앞서 생성한 엣지 클러스터의 인증 정보를 바탕으로 미드레이어 환경을 구성하고 다시 엣지 클러스터에서 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운영자 포탈, 사용자 포탈 등을 이미지 레퍼지토리에 저장된 이미지를 통해 배포하면 구성이 완료되게 됩니다. 네, 다음은 단독 배포, 엣지 배포에서 클러스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컨테이너 플랫폼 운영자 포탈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포탈을 통해 운영자 로그인, 계정 관리, 클러스터의 전체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클러스터에서 운영되는 리소스에 대한 관리를 총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플랫폼 사용자 포탈 화면입니다. 이 사용자 포탈 역시 엣지 단독 배포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겉에서 보여지는 UI는 기존 파스타 5.0의 카스 서비스 대시보드와 동일하나
단독 배포로 사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로그인 페이지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로그인 사용자가 관리하는 네임스페이스별 워크로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가 제공되고 CLI 환경이 아닌 UI상에서 권한에 맞는 대부분의 리소스 생성, 수정, 삭제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컨테이너 플랫폼에 대한 파스타 5.5에서의 패치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안 취약점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데이터베이스 오픈 액세스 등의 취약점은 보시 릴리즈를 통해 디플로이먼트의 기본 포트 정보 등을 변경하여 처리하였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X509나 TLS 인증 등의 취약점은 쿠버네티스 배포 툴인 쿠버스프레이의 버전 업그레이드 및 인증 옵션을 활성화함으로써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외에 쿠버네티스를 포함한 도커 컨테이너의 CC 취약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가이드를 받아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플랫폼 릴리즈 노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CV 취약사항에 대해 조치한 내용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배포 방식 변경에 따라 기존 보시 릴리즈로 배포되는 VM을 제거하고 단독 배포 형식으로 배포된다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로 컨테이너 이미지화에 따른 서비스 지원용 인스턴스에 대한 대체입니다. 두 번째 사항과 동일하게 보시 릴리즈로 배포되던 인스턴스를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로 대체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항목은 CC 취약점 조치를 진행하며 개선한 내용입니다. 프라이빗 이미지 레파지토리 VM 내에 설치된 도커를 삭제한 건데요. 기존 사용하던 도커는 CF에서 제공된 도커 보시 릴리즈를 사용했는데, 최신 도커 보시 릴리즈 내에 포함된 도커의 버전이 도커의 CC 취약점을 해결하기엔 낮은 버전을 사용해서 과감히 제거했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에는 보시 릴리즈 배포 시에 프라이빗 이미지 레파지토리에 컨테이너 플랫폼의 이미지를 자동으로 로드하던 방식에서 보시 릴리즈 배포 후에 이미지를 일괄 로드할 수 있도록 쉘 스크립트를 제공하여 한 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스타 5.5 세미니 컨테이너 플랫폼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